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제2회 2014년 5월 24일 날 시행했던 산업기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자, 연결송수관 설비에서 가압송수 장치를 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의 높이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송수관 설비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 대상물 이제 초기 화재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 화재 단계를 넘어서서 소방관들이 이제 소화 활동에 쓰는 시설이 바로 연결송수관 설비죠. 자, 연결송수관을 보게 되면 연결송수관 설비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는 이제 습식하고 자, 건식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습식은 이제 송수관에서 방수구까지 이제 물이 다 차 있는 상태를 습식이라 하고, 자, 연결송수관에서 어디입니까? 방수구까지 물이 차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건식이라 하죠. 자, 습식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송수관, 송수관이 있죠. 송수구가. 송수구에서 체크밸브를 연결하고, 자, 이렇게 이제 각 층마다 이제 이렇게 방수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방수구가. 자, 근데 습식이니까 이제 여기 항상 이제 여기 탱크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있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물이 차 있는 방식이 이제 습식이죠. 습식. 자, 습식 설비 중에서 이제 여기 송수구하고 여기 체크밸브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이 차 있을 경우에 얼어서 동파가 있기 때문에 그 동파를 방지하는 이제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와서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을 공급해주게 되면 원활하게 이제 소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식은 어떻습니까? 건식은 이제 똑같이 이제 시스템은 똑같은데 단지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방수구에 이제 물이 차 있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 배수 밸브는 이제 여기가 건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동 배수 밸브. 자, 이거 순서도 이렇게 나오죠. 자,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도 이제 습식에 따라서, 건식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 배수 밸브 위치가 순서로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습식은 체크 밸브에서부터 방수구까지 다 물이 차 있는 방식이 습식. 자, 건식은 물이 차 있지 않는 방식이 이제 건식이 되겠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높이가 이제 무작정 소방차가 송수구에서 연결시켜서 무작정 물을 공급할 수는 없죠. 소방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종 방수구까지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m 이상이죠. 그래서 70m 이상이 되게 되면 소방차 자체적으로 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여기에서 어떻든 간에 습식하고 건식이 있고 이 밸브 순서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얼마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역 방출 방식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 자, 포수화 설비에서 전역 방출 방식은 각 어떻게 이제 실이 있죠. 방호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실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이 있으면 여기 실에다가 고정식으로 이제 포 설비를 설치를 해서
한 번에 이제 실 전체를 이제 발포해서 소화 작업을 하는 방식이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역 방출 방식에 여기 이제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가 있는데, 자, 포소화 설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발포용하고 저발포용하고 이제 고발포용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분류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팽창비로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발포 같은 거는 이제 팽창비가 이제 22야를 이제 우리는 저발포라고 하고, 자, 고발포는 또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제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팽창비가 고발포용 제1종 같은 경우는 이제 80에서 250,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250에서 500,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500에서 이제 1000 정도의 이제 팽창비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발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발포용은 이제 팽창비가 1개가 되겠고, 고발포용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게 팽창비가 있는데, 자, 팽창비라는 것은 이제 포수용액이 있습니다. 포수용액. 자, 포수용액이 있고, 뭘 나눠드느냐. 방출구에서 이제 방출된 포체적이 있습니다. 방출구에서 방출된 포체적. 자, 마찬가지 전부 다 리터로 하죠. 자, 그래서 방출구에서 방출된 포체적을 포수용액으로 나눠준 것이 이제 팽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러한 팽창비까지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팽창비에 따라서 저발포용과 고발포용이 있는데, 저발포용은 1개 22하고 고발포용은 이제 제1종, 2종, 3종으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얼마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면적당 500스퀘어미터당 이제 1개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구경은 얼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아까 이거 방금 했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자, 여기 이게 방수구가 있죠, 방수구. 네, 방수구가 있습니다. 네, 방수구가 있는데, 여기 방수구의 이제 구경은 얼마다? 방수구의 구경은 65mm죠. 자, 65mm. 65mm 이상이 되겠다. 65mm. 자, 우리가 참고로 이제 옥내 소화전 같은 거는 몇 밀입니까? 40mm. 그 다음에 오기 소화전도 마찬가지 똑같이. 자, 오기 소화전도 이제 65mm죠. 65mm.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네요. 65mm.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지붕 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고정포 방출구는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여기 연결 송수관 문제 2문제, 포소화 설비에서 2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탱크를 보게 되면, 자, 유류 탱크를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유류 탱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류 탱크는 CRT하고 이제 CRT하고 FRT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CRT는 이제 약자가 이제 콘 루프 탱크다. 콘 루프 탱크.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지붕 구조가 이렇게 콘 모양으로 됐다 해서 이제 콘 루프 탱크죠. 콘 루프 탱크. 그래서 고정식으로 이렇게 고정식으로 지붕 모양이 이제 콘 모양으로 된 것이 이제 C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콘 루프 탱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팅 루프 탱크는 이제 부상식이죠. 지붕이
뜨는 구조죠, 뜨는 구조. 그래서 이제 유류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부상 구조로서 이렇게 돼 있고, 양 끝단에는 이제 실링 처리가 돼 있죠, 이렇게. 실링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부상 구조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지붕 구조가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를 이제 플로팅 루프 탱크라 해서 이제 FRT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포 방출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고정식으로 이제 방출구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CRT에 적용시키는 포 방출구가 있고 FRT에 적용되는 이제 고 방출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FRT 같은 것은 이제 하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CRT인데, 자, 먼저 이제 그 CRT 구조에서 이제 일형 방출구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유리 표면이 있습니다. 유리 표면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배관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방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이제 포 방출구가 있죠. 자, 포 방출구가 있는데, 자, 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폼통이 이렇게 설치됩니다. 폼통이. 자, 이렇게 설치돼서, 포가 생성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폼통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자, 유리 표면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발포가 되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폼통이 있다. 포통이라 하죠. 포통, 또 포계단,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포통이 있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자, 1형이다, 1형. 자, 1형이 되겠다, 1형. 그래서 1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RT에 이제 적용시키는 고정포 방출구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형. 자, 1형. 자, 그 다음에 이제 2형 같은 경우는, 자, 2형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어디에? CRT에 적용시킨다. CRT에. 자, 이렇게 이제 유리 표면이 또 있다라고 볼 경우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고정포 방출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배관이 와서,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이제, 포 방출구가 있다. 포 방출구가 있는데, 자,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포 방출구 끝에 이제 이렇게, 반사판이 있습니다. 반사판. 네. 반사판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포가 생성되게 되면 반사판을 부딪혀서 이제 요 유류 저장 그 벽면을 따라서 포가 생성돼서 이렇게 이제 유류 표면에 발포가 되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2형 방출구죠. 요게 2형이 되겠다. 2형.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2형도 마찬가지 이제 CRT 콘루프 탱크에 적용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면하 주입 방식이 있고 이제 반표면하 주입 방식이 있는데, 자, 먼저 이제 표면하 주입 방식은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 콘루프 탱크가 있습니다. 자, 콘루프 탱크가 유면이 있는데, 표면하 주입 방식은 액체, 유류 표면 밑에서 포를 방출한다 해서 표면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설치됩니까? 여기에 이제 포 방출구가 설치된다. 포 방출구가 설치되는데 유류 표면 밑에서 포를 만들어서 유류를 통과해서 유류 표면에 이렇게 포를 이렇게 발포하는 방식이 이제 표면하 주입 방식.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류 표면 밑에 있다 해서 이제 표면하 주입 방식이 되겠다. 표면하 주입 방식. 자, 그래서 표면하 주입 방식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 CRT에 자, 표면하 주입 방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CRT에 콘루프 탱크에 적용되는 그러한 고정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하가 있고, 그 다음에 반표면하 주입 방식이 있습니다. 반표면하. 자, 반표면하 주입 방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콘루프 탱크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면이 있을 경우에. 자, 표면하 주입 방식인데 반표면하 주입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표면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류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포 방출구가 설치됩니다. 자, 포 방출구가 설치되는데 반표면하기 때문에 포 방출구 여기 이제 그 나가는 출구 축에 이제 호스 박스가 있습니다. 호스 박스 또는 뭐 호스 컨테이너라 하는데 또는 뭐 호스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자, 호스 컨테이너가 설치가 돼서 발포 전에는 이 호스 박스 안에, 호스 컨테이너 안에 이제 호스가 있다가 발포를 하게 되면 호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유리 표면으로 이제 호스가 이렇게 가죠. 호스가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호스를 통해서 유리 표면에 이렇게 포를 방출하는 방식이 이제 반표면화 주입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표면화 주입 방식이 되겠다. 자, 이렇게 반표면화 주입 방식도 마찬가지, 이제 콘루프 탱크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반표면화 주입 방식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CRT에 적용되는 그러한 고정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특정 방출구가 있는데, 특정 방출구는 이제 뭡니까? FRT에 적용되는 이제 콘루프 탱크에 적용되는 이제 고정포 방출구가 특형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설치됩니까? 포 방출구가 설치되죠. 자, 포 방출구가 설치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사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반사판이 붙어 있고, 자, 플로팅 루프 탱크의 이제 장점은 유리 표면이 여기 중간에, 여기 이제 양 끝, 여기 중간에 이제 부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유리 표면 끝단부에만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로팅 루프 탱크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굽돌이판을 설치합니다. 굽돌이판을 이제 삥 둘러서 이렇게 설치하죠. 그래서 굽돌이판 안쪽에만 이렇게 포로가 생성돼서 이제 포로를 이제 방출하는 방식이 이제 특형 방출구죠. 특형. 요거는 이제 특형 방출구가 되겠다. 특형 방출구가 되겠다. 자, 요거를 이제 단면상으로 위에서 보는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러한 부상 구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설치돼 있어? 굽돌이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겠지. 굽돌이판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환상주의, 요 주위만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발포를 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특형 방출구가 되겠다. 자, 여기 또 이제 한쪽만 설치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연결을 따서 이쪽에다 또 연결을 하게 되면 또 한 개, 또 뭐 두 개, 네 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개수를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유리탱크 CRT하고 이제 FRT에 따라서 포 방출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FRT는 이제 한 개 특형 방출구만 적용시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그 FRT에도 표면화 주입 방식이 적용되는 타입이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특형 방출구는 이제 FRT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RT 같은 경우는 이제 1형, 2형 표면화 주입, 반표면화 주입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는 부상 지붕 구조이기 때문에 플루팅 루프 탱크죠. 그렇기 때문에 특형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모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물 분모 소화 설비. 자, 물 분모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제 비슷하다 했죠. 물 분모 소화 설비. 자,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제 비슷하다 했다. 자,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물을 살포하는데 적상으로 한다 했죠. 적상. 자, 물방울 적자에서 이제 빗방울 모양이죠. 빗방울 크기 정도로 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살포를 해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이제 물의 입자가 작죠. 0.02에서 대략 2.5mm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물 분무 설비는 이제 안개비 모양이죠. 안개비 모양.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안개 무자를 써서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방사를 해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보다는 이제 더 효과가 더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이게 또 물 분무 소화약제도 물이기 때문에 이제 주위의 열을 흡수하면서 이제 자기가 증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냉각 소화를 하죠. 냉각 소화. 자, 일반적으로 물 소화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냉각 소화를 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방사를 하다 보니까 주위 열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쉽게 수증기가 발생하죠. 쉽게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 수증기의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이렇게 화재난 곳을 이렇게 덮기 때문에 뭡니까? 산소를 차단하죠. 수증기에서 산소를 차단한다 해서 이제 질식소화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성 물질들 있죠. 알코올 같은 것을 이제 다량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알코올을 이제 희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희석해서 이제 소화한다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희석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무상으로 뿌린 이제 그 기름화재, 유류화재에서 이제 유류 표면에 이렇게 무상으로 뿌리게 되면 기름과 이제 물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기름이 이제 우윳빛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불연성의 이제 유로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유화작용이라 하죠. 유화작용. 그래서 유화소화가 있습니다. 유화소화. 자, 이거를 뭐 영어로는 이멀션 현상이라고 하죠. 이멀션. 또는 에멀전 현상 외력이기 때문에 에멀전이든 이멀션이든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소화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무상으로 이제 또 소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 화재 같은 데도 어떻습니까? 적응성이 있죠. 네. 그래서 물 분무 설비는 이제 A급, B급, C급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 설비가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을 보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교하여 다량의 물로 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이제 압력이 더 세죠. 고압으로 이제 발포를 해서 고압으로 방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보다는 물의 양이 적죠. 물의 양이 적습니다. 자, 2번 물을 소화제로 사용함으로 전기 설비나 알코올과 같은 화재에 부적절하다 되어 있는데, 자, 물 분무 설비는 이렇게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같은데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전기 화재에도 이제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열기의 차폐 및 확대 방지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죠. 자, 열기에 차폐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화약제가 물이기 때문에 이제 냉각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확대 방지.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수증기가 주위에 산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확대 방지까지도 유효한 그러한 설비가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을 보게 되면 입경이 적어서 가벼움으로 도달거리가 길다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도달거리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소화약제잖아요, 소화약제.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화재 쪽으로 이제 그 도달거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개비 모양이기 때문에 바람을 불게 되면 어떻게 해서 잘 날아가겠지. 그 개념상으로 간단하게 보게 되면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만 좀 불어도 저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화재 쪽에 불을 끄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경이 이제 작아서 가벼움으로 이제 도달거리가 이제 불의 화력이 너무 세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불 자체에 부력이 발생하죠. 부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력을 이제 무상을 이제 밀어 제끼죠. 그렇기 때문에 도달거리는 이제 짧다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자, 스프링클러 설비 구성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와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 자,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이제 거의 다 같죠? 자, 거의 다 같습니다. 소화약제도 물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거의 비슷한데, 자,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방수 방법이 있죠? 자, 물과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자, 옥내 소화전 되기로 했죠? 자, 옥내 소화전이 되겠다. 옥내 소화전 설비. 자, 먼저 여기 보게 되면 방수 방법이 있죠. 자, 방수 방법이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여기 방금 했었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물을 어떻게 한다? 빗방울 모양으로 적상으로 이렇게 적상으로 방사합니다. 그래서 방수 방법은 이제 적상이죠. 적사 방법. 근데 옥내 소화전은 어떻습니까? 옥내 소화전은 물줄기가 이렇게 빗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아니고 물줄기가 어떻게 되냐? 봉 형태로 쭉 나가서 이렇게 불을 끄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물기둥이 봉 모양으로 간다 해서 이제 뭡니까? 봉상주수죠, 봉상.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은 이제 방수 방법이 이제 봉상이 되겠습니다. 봉상. 자, 이렇게 이제 틀렸죠, 이것도. 자, 문제에서는 같은 것은 돼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제 가압 송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압 송수 방법. 자, 우리 국가화재 안전 기준에서 이제 가압 송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이제 가압 송수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네 가지 다 쓰죠. 먼저 이제 뭐가 있어요? 고가 수주 방식 있죠. 자, 고가 수주 방식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펌프 방식 있죠, 펌프 방식. 자, 펌프 방식이 있다. 자, 세 번째, 압력 수주 방식 있죠. 압력 수주 방식이다. 네 번째, 가압 수주 방식이다. 자, 요렇게 이제 네 가지가 가압 송수 장치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이제 소화약제가 물인 것은 다 똑같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 송수 방법은 이제 고가 수조, 그다음에 펌프 방식, 압력 수조, 가압 수조 방식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펌프 방식이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다음에 이제 감지기를 이용한 작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 자, 여기서 이제 감지기 유무가 있는데, 자, 감지기로 이제 화재를 감지하는 거. 자, 화재 감지를 이제 감지기로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제 화재 감지를 이제 감지기로 하는 방법이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제 감지기에서 이제 감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지기에 의해서 감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 보게 되면 감지기에 의한 방법은 이제 준비작동식 있죠. 자, 준비작동식 있고, 중기작동식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합식 있죠, 부합식. 부합식이 있다. 부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일제 살수식. 자, 일제 살수식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감지기에 의해서 이제 화재를 감지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나머지 이제 뭡니까? 습식하고 이제 건식은 이제 감지기에서 이제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이제 습식하고 건식은 감지기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감지합니까? 폐쇄형 헤드로
감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소화전은 화재 감지를 누가 합니까? 화재 감지를 이제 감지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감지기가 없죠. 요거는 이제 감지기가 이제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거기에 불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소화전의 함을 문 열어서 밸브를 개방한 다음에 직접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은 이제 감지기에 의한 작동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했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 용무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일제 개방 밸브다. 자, 일제 개방 밸브 사용 용무를 보게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제 일제 살수식이 있습니다. 일제 살수식. 자, 일제 살수식이 있다. 자, 일제 살수식이 이제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죠. 일제 개방 밸브 사용하는데, 나머지 이제 어떻습니까? 습식이나 건식이나 준비작동식, 두압식 같은 것은 유수검지 장치를 사용하죠. 유수검지 장치.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은 어떻습니까? 옥내 소화전은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지 않죠.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옥내 소화전 같은 것은 이제 유수검지 장치를 이제 별도로, 유수검지 장치나 일제 개방 밸브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옥내 소화전 설비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같은 것은 이제 뭡니까? 여기 가압 송수 방식이 이제 같은 것이 되겠다. 자, 요게 이제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죠. 2번.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층의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은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옥내 소화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자, 옥내 소화전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방수압과 방수량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라 했습니다. 암기를. 방수압과 방수량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방수압은 이제 0.17 메가파스칼이 되겠고, 자, 방수량은 이제 130 리터 퍼 미니 되겠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대 방수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범위를 내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범위. 그래서 이제 최소가 0.17 메가파스칼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최대로 이제 배관에 7메가파스칼까지는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 자, 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 7메가파스칼을 이제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별도의 이제 옥내 소화전 전 측에, 옥내 소화전 전 앞에 감압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감압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게 되면,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쉽게 풀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7번은 이제 방수 압력이기 때문에 노즐 선단에서 0.17 메가파스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 수원의 저수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가 여기도 방금 전에 한번 나왔었죠. 자, 물분무 소화 설비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의 이제 수원의 저수량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하면 되겠죠. 자, 수원의 이제 저수량이 이제 있는데 물분무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을 보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죠. 자,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자, 컨베이어 벨트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가 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은 이제 저층부에서 이제 이러한 물건들을 이제 고층 높은 곳에 이렇게 벨트로 연결해서 물건을 이제 적치하는 방법이 이제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죠. 그래서 이제 수원의 저수량을 계산할 때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은 이제 여기 컨베이어 벨트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제 빛을 비치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의
바닥 면적이 해당되겠죠. 자, 이게 순수하게 이제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자, 여기에 면적이,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컨베어 벨트에 해당되는 면적. 예. 컨베어 벨트 부분에 이제 바닥 면적이 되겠다. 바닥 면적인데 이제 무슨 면적? 컨베어 벨트. 벨트에 이제, 벨트의 바닥 면적이다. 그래서 그림자를 수평, 빛을 띄웠을 때 바닥에 이제 그림자가 생성되는데 그 면적이죠. 그래서 그 면적당 얼마야? 그래서 요 면적당, 바닥 면적당 이제 10리터죠. 10리터 퍼 민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몇 분간? 컨베이어 벨트 20분간이죠. 20분간. 자,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수원의 저수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특수가연물 저장 찾고 있죠. 자,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을 이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저장 또는 이제 취급하는 것이 되겠다. 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이제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바닥 면적이 있죠. 자,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 저장 면적이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에 이제 바닥 면적을 요거를 이제 특수가연물 경우에 이제 몇 리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10리터 퍼 민이죠. 예.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그 바닥 면적당 이제 10리터 퍼 민을 10리터 퍼 민을 몇 분간 방사합니까? 이것도 같이 20분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저장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최대 면적이 있죠. 최대 면적이 이제 얼마입니까? 최대 면적은 이제 50 스퀘어미터다. 50 스퀘어미터. 이거는 맥스다. 네. 최대 50 바닥 면적이 이제 50 스퀘어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50 스퀘어미터까지만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자, 이제 차고 또는 이제 우리가 주차장이죠. 차고 또는 이제 주차장이 되는데,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 면적이 있죠. 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이제 바닥 면적이 있는데, 자, 바닥 면적당 이제, 이거는 20리터죠, 20리터. 자, 요거는 바닥 면적당 이제 20리터 퍼 민을 몇 분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차고 또는 주차장입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이제 바닥 면적에 20리터 퍼 민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이제 수원의 저수량으로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맥스 최대 50 스퀘어미터가 되겠습니다. 최대 50 스퀘어미터. 자, 이거 말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이제 유입 변압기 있죠. 유입 변압기. 자, 변압기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압기에 전류를 집어넣게 되면 자,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열이 발생하는데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 열을 오일로 식혀준다 해서 이제 유입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유입 변압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면적이 이렇게 차지하겠죠. 자, 이렇게 유입 변압기가 이게 설치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자, 유입 변압기가 설치된 여기 바닥 면적은 제유입니다. 일단 바닥 면적은 제유다. 바닥 면적은 이제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이제 표면적. 자, 표면적당이죠. 표면적당. 자, 표면적당 이제 유입 변압기는 얼마입니까? 10리터죠. 이것도. 네, 이것도 이제 표면적 바닥 면적당 10리터 퍼 민을 이제 얼마? 이것도 이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유입 변압기죠. 자, 표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저 뒤쪽에 여기하고 사면, 벽면에 사면하고, 자, 이 표면적은, 벽면에 이제 곱하기 사면, 사면하고 이제 여기 위에, 상부 면적, 이렇게 해서 이제 표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바닥 면적은 제외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바닥 면적을 포함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지문에 나오게 되면 틀리죠. 그래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면적당 10리터 퍼 민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저수량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케이블 트레이. 자, 케이블 트레이 또는 이제
케이블 덕트죠. 케이블 덕트가 되겠다. 자,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는 마찬가지로 케이블입니다. 전선이죠, 전선. 전선을 전선이 고정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트레이로 방법하느냐, 덕트로 방법하느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는 밑에서 보게 되면 전선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사다리 모양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다리 모양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럼 전선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적치를 하죠. 네. 이게 트레이고, 덕트는 마찬가지 우리가 그 공기를 이송시키는 그런 덕트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전선을 그대로 이렇게 적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멍이 있는 것은 트레이고 구멍이 없는 것은 덕트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빛을 투과시켰을 때 여기 면적이, 바닥 면적이 있겠죠. 자, 여기 수평 투영 면적이 되겠습니다. 수평 투영 면적. 자, 빛을 투과시켰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이 되겠죠. 수평 투영 면적에다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12리터죠, 이거는. 12리터 퍼 민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저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로 보게 되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인데,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에 대해서 10리터 퍼 민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죠. 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2번. 특수가해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 면적, 최대 방수 구역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자, 50스퀘어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스퀘어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스퀘어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스퀘어미터에 대해서 10리터 퍼 민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차고에 있어서는 바닥 면적, 자, 최대 방수 구역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 50스퀘어미터 이하인 경우는 50이게 되겠죠. 자, 여기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네. 여기 특수가해물 저장 취급 같은 경우는 맥스가 50 이하가 최대가 아니고, 50 이하가 최대가 아니죠.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0 이하일 때는 어떻다? 50 이하일 때는 무조건 50으로 적용시킨다는 얘기죠. 네. 50 이하일 때, 바닥 면적이, 특수가해물을 저장 취급하는 바닥 면적이 예를 들면 49스퀘어미터다. 49스퀘어미터 하더라도 계산할 때는 50스퀘어미터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50 이하일 경우는 최소 50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차고에 있어서 20리터 퍼 민을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 차고가 맞죠. 차고. 자, 4번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 면적이 최대 방수 구역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스퀘어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인데 1스퀘어미터에 대해서 10리터 퍼 민으로 되어 있는데 차고 또는 주차장은 얼마입니까? 20이죠, 20. 20리터 퍼 민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자, 보일러실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헤드의 표시 온도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헤드의 표시 온도. 자, 헤드의 표시 온도. 자, 헤드의 표시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헤드의 표시 온도는 그 주위 온도가 있죠. 주위 온도보다 어떻게 해야 돼? 주위 온도보다 높아야 되죠. 높아야 되는데 주위 온도보다 높아야 되는데 주위 온도 일반적인 평균 온도보다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일러에 최고 사용 온도가 있죠. 그 최고 사용 온도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 사용 온도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구하죠. 자, TA가 최고 사용 온도죠. 그래서 0.9에다가 TM
마이너스 27.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여기에 이제 표시 온도죠, 표시 온도. 자, 표시 온도고, 자, 섭씨도입니다, 섭씨도고. TA는 이제 최고 주위 온도죠. 최고 주위 온도가 되겠다. 최고 주위 온도. 최고 주위 온도 TA는 0.9TM에 이제 마이너스 27.3으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든 간에 자, 이 TM을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TA 플러스 27.3이기 때문에 표시 온도보다는 이제 표시 온도는 어때? 최고 주위 온도보다 이제 높죠. 예. 이 TM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표시 온도가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TM을 계산한다. 그러면 자, 요게 27.3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최고 주위 온도보다는 높아지게 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퓨지블링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자, 퓨지블링크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최고 주위 온도가 39도씨 미만일 때 39도 우리가 최고 온도 주위 온도가 이제 39도씨 미만일 때 이제 우리가 퓨지블링크형 같은 것은 이제 납을 이용하잖아요. 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72도씨에서 이제 개방이 되죠.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벌브 있죠. 유리벌브. 자, 유리벌브형이 있습니다. 유리벌브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39도씨 미만일 때 이제 개방되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68도씨죠. 68도씨. 자, 그래서 자, 1번을 보게 되면 보일러의 평균 온도보다 높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자, 최고 주위 온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번을 보게 되면 보일러실의 최고 온도보다 높은 것을 선택한다가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관기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왕관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왕관기는 우리가 이제 그 자중에 의해서 이제 하강을 하면서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이제 왕관기죠. 자, 왕관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훅이 있죠, 훅. 훅이 있습니다, 훅.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뭡니까? 조속기가 있고, 조속기. 그 다음에 조속기 밑에 이제 이렇게 로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로프가. 자, 여기에 이제 로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프가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벨트가 있죠, 벨트가. 양옆에 벨트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벨트라고 합니다, 벨트. 자, 왕관기를 보게 되면 이제 벨트가 이쪽하고 이쪽 두 군데 다 있죠. 두 군데.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훅은 뭡니까? 자, 여기 조속기하고 이제 여기 벨트에 이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사람의 몸무게와 조속기를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훅이고, 자, 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속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기계가 이제 조속기죠. 그 사람이 탔는데 쭉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감지해서 얘가 이제 속도에 맞춰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속기. 그 다음에 로프가 있는데, 로프의 구경은 이제 한 3mm 정도 되는데, 3mm 되는데, 이 철사를 이제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꼬아서 만든 로프가 있는데, 그대로 이게 철사가 이제 그대로, 피복 없이 그냥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프에다가 이제, 철 로프에다가, 이렇게 면사로 이렇게 감아놨죠. 면사로 이제 감아놨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가 있는데 양옆에. 자, 이렇게 이제 얘가 처음에 내려와서 얘가 위에 있을 경우에 이를 자꾸 내려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 올라가죠. 얘가 하나 내려오게 되면 이쪽 편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한쪽이 내려오게 되면 한쪽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관기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 내려오게 되면 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또 바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관기 같은 것은 이제 왕관기는 이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으로. 그런데 간이 왕관기 있죠. 간이 왕관기. 간이 왕관기는 이제 연속 사용이 안 된다. 연속 사용이 안 된다. 네. 간이 왕관기는 이제 하나 내려오게 되면 끝입니다. 다시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왕관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 내려오게 되면 하나 올라가게 돼서 연속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왕관기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보게 되면 속도 조절기 있죠? 2번 로프가 있고, 3번 벨트 및 후크가 있고, 4번 보호망이 있는데, 4번 보호망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